선생님께서 박수 한번 머리 앞으로 쳐주실게요. 박수 무당.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경제난. 이것이 언제쯤 해결될까? 우리 힘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지금 현재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네. 이 사태에 대한 어떤 설명, 네. 그리고 이게 좀 언제쯤 좀 좋아질지 이런 운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꼭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었는데 우리 피디님께서 또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던져주신 것 같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강남역이라고 하면은 사실 서울 중심, 서울의 메카잖아요. 근데 그곳 또한 지금은 공실이 너무 넘쳐나고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를 하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기도를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참 비탄하고 참 시대가 분분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제 입에서. 그렇다는 거는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인 IMF 시대보다도 더한 시대가 좀 도래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이 참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은 살 길이 좀 막막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영토는 작은데 차는 너무 넘치고 영토는 작은데 아파트는 너무 많고 영토는 작은데 자꾸만 한 곳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경제가 당연히 좋아질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사실 을사년 올해는 어떤 걸로든 결판이 나는 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결판이 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된다. 올해까지는 경제가 완전히 풀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공수가 나와요. 자꾸만 저는 구원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의 구원자가 나오지 않는 한 이게 좀 해결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 시작이 과연 이렇게 된 시발점이 누구인가, 무엇 때문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 계열에 완전히 들어선 것도 아닌데 너무나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거나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면은 나라를 이끄는 리더의 힘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 혹은 성별로 나눠서 누군가를 뭐 지원하고 혹은 누군가를 뭐 탄압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5명만 돼도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서로 좀 양보해 가면서 서로 포기해 가면서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본인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그래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운이라는 건 한 번에 깎이지 않아요. 운이라는 거는 좀 먹듯이 조금씩 깎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어쨌든 2026년도쯤은 돼야 어떤 것들이 좀 자리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세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 때문에 오히려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소비가 활발하지 않아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여론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번 정권서부터 부채가 많아지고 이번 정권이 잘못해서 그랬다. 혹은 지난 정권서부터 어떤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라의 부채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과연 이게 이번 정권, 지난 정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전전 정권서부터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왔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오다 보니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쨌든 지금 누구를 탓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정권에서는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되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를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운때를 느껴봤을 때는 2026년 초 혹은 2026년 하반기쯤에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인물로 인해서 전환점은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구원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알 일이 있고 볼 일이 있겠죠. 그리고 또 저도 물론 신사동에 있지만 원래 여러분 우리나라의 특성상 어느 지역에서 정말 돈 없는 예술인들이 어느 지역의 발전에 힘쓰고 어느 지역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고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요, 대기업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예술가의 작품들을 카피하기 시작하고 대기업들이 몰려오면서 그 지역 상권이 몰락하는 게 마치 우리나라의 관례처럼 돼버린 게 어느덧 2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상권 뺏어먹기를 그만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저출산으로 인해 이런 상권들이 더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저출산을 꼭 해결을 해야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남아있으려면은 저출산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싼 사교육을 안 받더라도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위협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치안 시스템, 보안 시스템이 꼭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자라나는 새싹들의 우리나라에 꼭 부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의 아이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혹은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됐건 여당이 됐건 어느 쪽이 됐건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 혹시 보신다면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좀 서로 물어뜯고 헐뜯고 하면서 본인 배를 채우기는 좀 그만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바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